이번 시간에는 중추의 시각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옵틱 디스크를 빠져나온 시신경이 뇌에 세 가지 구조물로 전달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에 대한 전달 경로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N, 각종 무릎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야와 반망막이 의미하는 그 위치와 또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옵틱 디스크를 빠져나온 이 시신경이 어떻게 여기 가쪽 무릎팩에 전달되는지 여기에서부터 이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야와 반망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망막에서 빠져나온 그 시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시신경 원반을 통해서 세 번째 시신경 교차를 통해서 네 번째 시각로를 형성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최종 도착지인 LGN까지 가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야와 반망막이 뭔지,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맺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 필드가 있고 레티나 필드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 필드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는 사물,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을 바이, 한쪽을 모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티나 필드가 있죠. 여기가 바로 레티나 필드, 즉 상이 맺히는 망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망막 부분은 크게 코 쪽의 망막 부분을 나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잘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관자 쪽에 있는 것을 템포럴 사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망막을 이렇게 4등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망막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이쪽은 오른쪽 안구니까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템포럴 사이드에 있는 4분의 1이니까 템포럴 사이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윗부분에 있으니까 슈페리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위쪽에 4분의 1이니까 쿼드란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역시 오른쪽 안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나잘 사이드가 되겠죠. 나잘. 그리고 얘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임페리얼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페리얼의 4분의 1이니까 쿼드란트가 되겠습니다. 쿼드란트라는 것은 사물의 4분의 1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 위아래 이 부분 전체를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쪽 안구니까 오른쪽의 안구다. 그리고 어디죠? 템포럴 쪽이죠. 그래서 템포럴 사이드다. 그리고 완전 반이죠. 반은 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반과 여기 있는 반, 이것을 우리가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면 같은 쪽의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모니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니모스의 반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쪽의 반과 또 이쪽의 반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명칭을 붙이면 될까요? 이것은 템포럴 쪽에 있는 반이잖아요. 그래서 템포럴 사이드에 있는 반이다. 그래서 햄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반대로
이 안쪽에 이렇게 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것은 나잘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있는 반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불러도 되고, 또 이쪽은 이제 양쪽에 있는 거니까 바이라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노란색도 양쪽에 있는 거니까 바이템포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비주얼 필드가 레티날 필드에 상을 맺힐 때는 어떻게 맺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인버티드 됩니다. 인버티드 됐죠. 그 다음에 플립디드가 됩니다. 플립디드라는 것은 수영선수가 쫙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플립턴이라고 얘기하듯이 좌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필드가 레티날 필드로 갈 때는 인버티드가 되고 또 플립디드가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시야와 반망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야와 방망약은 왼쪽 절반은 왼쪽 눈 망막의 코 쪽의 절반과 오른쪽 눈의 망막의 관자 쪽 절반에 투사가 되고요. 오른쪽 시야는 오른쪽 눈 망막의 코 쪽 절반과 왼쪽 눈 망막의 관절 쪽 절반에 인버티드 되고 플립디드 돼서 시야가 망막에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는 경로는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비주얼 필드의 반은 왼쪽에 템포럴 사이드에 상을 맺히게 되고, 또 반쪽은 나잘 쪽에 같은 쪽에 상을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비주얼 필드는 동측에 나잘 쪽에 상을 맺히게 되고, 반대쪽 안구에 템포럴 쪽에 상을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신경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시신경이 안구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잘 쪽에 있는 것은 안구를 빠져나와서 반대편으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옵틱 키아즘, 그래서 시신경 교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템포랄 쪽에 있는 것은 교차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라터랄 제니큘레이트 핵으로 각각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신경 원반을 통해서 망막을 떠난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눈에서부터 신경이 모이는 시신경 교차로 이동하게 되고, 눈의 코 쪽에서부터의 축삭은 교차를 한다. 그렇지만 템포랄 쪽에서의 축삭은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시신경은 시각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설명을 여기서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꺼가지고 이쪽은 시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옵틱 트랙트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는 말초신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CNS 중추 신경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기서 선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갔는데, 즉 연접한 부분이 없는데 이쪽은 시신경, 말초신경이 되고 이쪽은 옵틱 트랙, CNS가 된다라는 거. 조금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해부 학자들이 이렇게 시신경을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 건데요. 시야와 반망막에서 출발한 감각 이미지는 옵틱 너브를 형성하고, 이 옵틱 너브가 옵틱 디스크를 통과해서 나잘 쪽에 있는 것이 옵틱 키아즈마, 즉 시신경 교차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옵틱 트랙트, 중추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LGN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LGN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N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LGN에는 총 6개의 세포층이 있고요. 가장 안쪽에 2개의 층을 큰 세포층, 마그노 셀룰라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4층에서 6층을 작은 세포층, 파보 셀룰라 레이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LGN이고 시상의 일부라고 얘기했고, LGN을 자세히 보면 총 1, 2, 3, 4, 5, 6개 층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2개를 큰 세포층, 나머지 4개를 작은 세포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교차하지 않고 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LGN의 각각의 세포층에 종지를 하게 되고, 교차하는 것도 이렇게 각각 이렇게 LGN층에 종지를 하게 된다라는 것에 그 직관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 팔보 셀룰라와 마그노 셀룰라, 마그노 하면 크다는 뜻이죠. 어쨌든 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 있는 키노셀룰러 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설명하지 않고 요 2개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세포의 기능은 뭐냐면 시각적 자극에 대한 움직임에 민감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계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야의 움직임을 통해 균형을 조절하고 움직이는 물체에 팔을 뻗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세포층은 상대적으로 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물이 모양을 구분하는데 기초가 되는 대조를 통해서 검출을 한다. 그래서 높은 공간적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잡기 위해 물체를 향해 팔을 뻗는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LGN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1차 시각 겉질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LGN하고 1차 시각 PG를 연결해주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옵틱 라디에이션, 그래서 시각 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사.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세포층은 시각적 영상의 움직임의 분석, 이들은 높은 시각적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포층은 시야의 움직임이 우리 몸의 흔들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 조절과 같은 운동 기능,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에 팔을 뻗는 것에 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작은 세포층은 색각과 더 상세한 구조를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즉 높은 공간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물체를 정확히 움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물체의 팔을 뻗는 최종 단계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세포층은 등쪽 경로와 그 기능이 일치하고, 그리고 이 작은 세포층은 배쪽 경로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LGN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LGN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과 시야에 관여해서 등쪽 경로와 배쪽 경로와 등쪽 경로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개체 인식과 시공간 인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둔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둔덕은 중간내의 덮개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기능은 이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몽감각 단서에 의해서도 우리 주변에
시각 공간의 지도를 작성한다고 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시각, 청각, 몸감각의 지도는 위둔덕의 다양한 층에서 정렬되어 있다. 즉 디텍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면 친구가 이동하고 있는 시야 내의 특정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위둔덕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가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친구의 보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목소리가 또 뒤에서 들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구는 여러분들 친구가 인사를 하면서 갔으니까 친구를 따라서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슨 소리인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눈동자가 따라가고 또 고개가 돌려지고 몸이 돌아가겠죠. 자, 이것처럼 보이는 것에 따라서 눈동자가 이동하거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를 돌리는 것, 이것을 안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 청각, 몸감각 지도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 시각, 그리고 청각에 따라서 이 안구가 돌아가거나 고개가 돌아가는 것, 그런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움직임, 안구 운동의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위둔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둔덕은 눈을 특정 자극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안구 운동이다. 여기서 신속 안구 운동이라고 했는데 신속 안구 운동은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안구 운동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둔덕의 출력은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내줄기 영역, 즉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건 안구 운동은 뭐가 있었죠? 상직근, 하직근, 외직근, 내직근, 상사근, 하사근, 이렇게 6개가 있었죠. 그것을 조절하는 내줄기의 영역에 있는 그 뇌신경은 뇌신경 3번, 4번, 6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목과 머리의 반사 조절을 중재하는 덮개 척수로, 그리고 눈, 머리 조절의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손해에 투사하는 덮개 다리내로 출력을 보내서 눈 운동에 의한 자세 조절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위둔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슈페리얼 컬리큘러스, 즉 위둔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처음에 내줄기 경로를 통해서 안구 운동을 조절합니다. 이 안구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물을 내 망막의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상이 가장 잘 맺히는 곳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죠? 게이지, 즉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덮개 척수로 경로를 따라서 자세 조절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시각과 청각 정보를 바탕으로 무의식적인 자세 조절 및 목과 머리 반사를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지만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목과 머리를 반사적으로 돌리는 것을 이 덮개 척수로가 담당을 하고, 이것은 피라미드 박한로입니다. 덮개 다리로도 출력을 보내는데 손해에 투사되어 눈, 머리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피라미드 박간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위둔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덮개 앞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 덮개 앞 영역은 위둔덕의 바로 앞에 있는 덮개 앞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덮개 앞 영역은 동공 눈반사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시각반사 중추입니다. 즉 동공 눈반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나 없나 의사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까서
펜라이트로 비춰봐서 동공이 축소되는지 또는 산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포트는 요 덮개 압력력에서 나타나는 동공 눈반사에 관여하는 동공 눈반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오는 건데요. 그건 LMS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 망막에 맺힌 상이 이렇게 키아즘을 형성하고 또 옵틱 트랙을 통해서 세 가지 경로로 들어간다. 첫 번째는 라티큘라 제니큘레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페리얼 컬리클러스로, 또 세 번째는 프리텍털 에어리어로, 이렇게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각각의 자세 조절과 운동 조절에 기여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1차 시각 피질로 옵틱 라디에이션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1차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과 지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